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뭐랄까, 이제 굉장히 어쨌든 현장의 느낌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민주노총 월드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자기는 도대체 집회 장소를 찾아갈 수가 없었는데 7살짜리 조카가 길을 찾아줬다. 울프의 집회의 어떤 한계를 또 넘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의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ree, two, one. 지금 어디서 참여하고 계세요? 저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동안 집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조합원들한테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한 조합원들이 있었다는 게 좋았던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행동이 편하다는 것, 춤추고 노래하는 게 오프라인 집회였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집회여서 그냥 춤도 추고 이랬던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가기 힘든 공간에서 외국에서 열리는 집회가 있으면 충분히 뭐 여기 메타버스에서 한다면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다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홍정은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 함께 신나는 노래에 맞춰 댄스를 추는 순서입니다. 희망 없는 권리 없는 곳에 우릴 가둔 너 What can we do 매번 지쳐도 외치는 거 집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 뭔가 우러나온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고 현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뭐 어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뭐가 안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내 모습을 조금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은 조금 더 주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목소리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저희는 일단 근데 재밌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나 이제 줌으로도 저희가 이제 뭐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이제 뭐 답변을 하고 뭐 현장 연결, 줌으로서 연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방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메타버스에서 뭐 아이템을 장착을 하고 점프를 하고 움직이고 뭐 이러한 동작들을 통해서 어쨌든 참여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시위라든지 집회가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마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버그가 많이 일어나고 또 다수가 동시에 접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버벅거리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집회와 시에서 가장 큰 힘은 다수가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메타버스는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제페토 공간은 16명밖에 안 됐었고요. 어쨌든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오히려 현장 집회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장 집회는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메타버스나 뭐 온라인 상의 것들은 많은 기술적인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전국 집회를 하면은 전국에서 새벽밥 지어 먹고 상경을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집회는 자기 집에서, 방에서, 카페에서 아무 데서나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했고요. 집회 한 번 하고 나면 쓰레기들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참가자들이 날이 춥거나 비가 오거나 폭염이거나 그러면 이제 참가율이 저조한데, 날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후 위기의 환경에 좀 적합한 시위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경찰들과의 충돌이나 그런 마찰들도 없이 깔끔하게 집회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등장하고 이제는 집회 시위 영역으로도 그 활용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집회 시위다 보니까 이 기기를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한정돼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또 반대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만 있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메타버스를 통한 이 가상 공간에서의 집회 시위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집회 시위가 단순히 보여주기 정도의 집회 시위로 그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현장에서 사람들의 오감을 통해 느끼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런 메시지 전달의 방법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정도로 그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집회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마이크를 쉽게 질 수 없는 사람들, 채널이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떠한 이런 사회운동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면은 공공성을 띈 메타버스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획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못 듣기 마련이니까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모이는 거다 보니까 결국 종래 집회 시위의 의미를 좀 반감시키는 의미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이 집회의 항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그런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집회 시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 그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곳에서 집회 시위가 열리다 보니까 본래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너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띄우는, 그것을 마치 일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착화돼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 시위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메타버스 집회가 이제 등장했다고 해서 오프 집회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오프 집회에서 또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화문 앞이나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 것과 달리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위력적일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은 같은 시위의 효과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에서 절박하게 외치고 싶은 노동자들과 또 자기 사무실이나 이동하는 지하철에서 쉽게 동참하고 싶은 청년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더욱더 집회 시위가 현대에 맞게 다종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